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시산 김승학 한국 독립사 일대기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1000쪽이 넘는 장서입니다. 스토리는 약 80여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스토리는 약 15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 번에 한 스토리를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루할 것 같아 둘 또는 셋으로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84쪽에 나타난 나의 유년 시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년 시절. 일화 기억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장기 기억의 한 형태이다. 기억의 주체인 나 자신이 지난날에 슬프거나 또는 기쁘게 경험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생각의 상자 속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나와 함께 숨을 쉬고 있는 사건들이다. 따라서 그 어떤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적 또는 공간적으로 서로 관계나 연관성이 이어지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나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생명의 피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 어느 한 군데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흐르고 있는 연관성과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즉 나라는 하나의 생명체에게 언제 어디서 그 무슨 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한 기억인 것이다. 나의 마음 안에 그 생각의 존재가 나와 함께 숨을 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억의 주체인 나 자신이 지난날에 경험했던 크고 작은 사건들이 생각의 상자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나름대로 숨을 쉬면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일화 기억, 즉 내가 유년 시절 남달리 기구한 삶을 겪었던 일부터 지금까지 삶에 관하여 생각의 의자 안에 앉아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손을 잡아보면서 그 형체를 붓으로 한번 그려보고자 한다. 나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고 가탈이 많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로 인하여 배불리 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 원인은 사회의 각 분야가 지금처럼 활발하게 발전하지 못하고 주로 농경사회만 의지를 하며 삶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된 생계수단은 농업 또는 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이었으며 그 외의 사회 분야는 일상생활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지 못하였다. 특히 내가 어렸을 때의 우리 가정은 농토가 별로 없었으므로 가세가 남달리 무척이나 빈곤하였다. 부모 경직, 즉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길쌈을 하면서 근근히 호구하였던 때가 수도 없이 많았다. 이것은 당시 나의 가정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적이었다고 보고 싶다. 이 같은 환경이다 보니 나의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보살필 여력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즉 자녀들을 집 밖의 교육기관으로 보낼 경제적 여유가 없었다. 집에서 저녁 시간을 이용하여 아버지께서 자녀들의 교육을 살펴야만 하였다. 그 당시의 교육은 주로 한문 공부를 위주로 실시되었다. 여기서 한문이라는 것은 중국 고전의 문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문장들은 얇은 책으로도 읽기도 하였고 두꺼운 책으로도 있었다. 물론 이런 고전을 읽기 전에는 한자 공부부터 시작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서야만 가능하였다. 또한 한문 공부는 어린 아이들부터 어린애까지 그 수준이 다양하였다. 뜻글자에서 나타나는 문장들을 읽다 보면 세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는 마음이 생기곤 하였다. 내가 출생하던 이듬해 즉 이모년 가을에는 근거 없는 낭설이 있었다고 한다. 그로 인하여 의주일 때는 전례 없었던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다. 이 소동은 다름 아닌 나의 고향 의주 지역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결국엔 선천까지 미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입소문이라는 것은 이처럼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바람과 같이 세상을 떠도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속담에 발없는 말이 천리간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내는 의사표현, 즉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여길 수밖에 없는 듯하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낭설의 내용은 청국군병, 즉 중국의 마지막 왕조 여진족의 군인 수만 명이 북경선 압록강을 건너면서 무고한 인민을 살육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 같은 낭설로 인하여 성촌의 피난민들이 산곡으로 모여들어 반개월 동안이나 대혼란을 이룬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나의 출생지인 신보라 절골은 마수산 북쪽에 있는 고대 보라사 유지이었다. 여기서 유지라는 것은 유적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십리 이내에 인가가 전혀 없는 아주 외딴 곳이었다. 삼림이 우거진 심수한 궁곡이었다. 여기서 궁곡이라는 것은 깊은 산골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의 지리적 형성은 마치 아늑한 새의 둥지처럼 아늑하였다. 손으로 꼽아서 헤아려 볼 수 없을 정도의 주민들이 아기자기하게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 고향의 그리움이 아득한 추억이기는 하지만 그 추억은 지금 나의 옆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하나의 예쁜 생명체 같기도 하다. 이 말의 앞쪽으로는 작은 개울물 하나가 조잘조잘 흐르고 있었다. 또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산들이 주변을 안정감 있게 잘 감싸 안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하늘의 참 기운 만큼은 이 마을로 아낌없이 내려앉고 있었다고 봐도 좋을 듯하다. 따라서 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의기가 장렬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었다. 여하튼 앞서 말한 그 같은 낭설로 인하여 인근에 위치한 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천으로 만으로 피난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 대부분이 바로 이곳 신보라 절골로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이것은 갑작스럽게 하나의 큰 도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변에서 피난을 한답시고 몰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우리 부모가 작은 농토에서 1년 동안 농작한 곡물 10여 석이 피난민들의 점심거리로 소비되고 만족도 있었다고 한다. 그 잉년에는 그곳에서 다시 농작을 할 수 없었기에 생활이 더욱 급난하였다고 한다. 생계를 위한 터전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만 하였다고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스토리 다음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